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이제 2020년 선행정학 이론 입문 강좌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주 2회로 이론 선행정학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어떤 분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더 아셔야 되잖아요. 보면은 과목별로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그 과목을 마스터하는데 90%인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도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불신과 반신반의가 되면 공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을 믿는 게 그 과목에서는 90% 차지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스펙을 가진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흔히 행정학의 전설, 공단기 간판 교수, 대표 행정학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설은 전부 다 설명해 준 데서만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전설. 그리고 공단기 행정학 간판 교수, 이거는 얼굴이 공단기 선생님 중에 제가 제일 커요. 간판만큼. 그래서 간판 교수입니다. 자, 저는 김종규이고요. 제가 이제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사실 저는 행정학의 행정자도 모르고 행정학과를 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는 네가 머리를 써서 한번 신분 상승을 해봐라. 머리를 가진 게 없고 하니까. 그래서 행정학과 들어가서 행정고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행정학과를 지망을 했거든요. 들어가기도 전에 실은 제가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행정고시 한번 자꾸 해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학하기 전에 한 서너 달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1차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던 1학년 때 5월달에 1차 시험이 있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또라이죠, 또라이. 저 같은 학생이 없었어요, 그때는. 1차 붙고 나서 2차 시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선배 합격생들, 조교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때 선배 조교가 저한테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야, 너 대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들처럼 데모도 좀 해보고 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1학년 때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고시 공부냐. 제가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운동권 친구들하고 같이 타도 전두환을 외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데모하고 이렇게 운동했어요. 학생 운동. 3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1년 남았는데, 내년도에 졸업반인데 그래도 고시는 한번 해봐야지. 행정학과 들어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그 운동권 학생들하고 결별을 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합격을 했습니다. 4학년. 2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인증을 해드려야죠. 인증. 이 합격 증서인데요. 보시면 대통령 전두환. 그렇게 타도의 대상으로 외치던 전두환 그 장군한테 임용장을 받으려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받아야 되냐. 버린 친구들도 있고. 자, 합격을 하고 바로 총무처 5급 행정사무관으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총무처는 지금의 인사혁신처예요. 인사혁신처, 지금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총무처가 내무부하고 통합이 돼서 행정자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부에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 1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행자부 서기관 때 영국 버밍엄 대학으로, 이제 대학원으로 국비 유학을 갔습니다. 국비유학을 마치고 다시 원대 복귀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갔다가 법제처에 법제관으로 잠깐 근무를 하다가 제가 퇴직을 해요. 이때 딱 20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20년 근무를 해야지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근무하고 연금이 이제 그 자격을 얻은 다음에 먹튀를 한 거죠. 먹튀가 아니라 먹퇴를 한 거지. 먹고 퇴직. 그래서 지금의 카스파라는 거는 킴스 애커데미 해서 김준규 행정학 아카데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관심이 있고 저랑 같이 행정학을 공부하실 분들은 당장 이제 OT가 끝나면 여기를 한번 들어와 보셔야 돼요. 들어와 보시면 여기 행정학에 모든 게 있습니다. 정말 행정학의 전설이구나, 레전더구나.
그냥 김진구가 가지고 아실 수 있을 정도로 한 수십 년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직렬별로 행정학 선택해서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전부, 거기 전부 다 있어요. 이 카스파를 활용을 잘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한번 OT 끝나면 돌아보시고요. 현재는 제가 공단기 행정학 간판 교수, 얼굴이 간판만큼 큰 간판 교수. 제 모교인 학교에서 지금 그 초빙 교수로도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정확하게는 겸임 교수입니다. 겸임 교수로 이번 2학기 때도 강의를 지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자문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돼서, 여기 가면은 제가 노란계를 공부하는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들을 대변해서 제가 애로사항도 전달하고, 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저는 그런 사람.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오해를 많이 하세요. 행정학, 옛날에 필수 과목 때 행정학을 공부하고 뭐 합격한 그 학생이요 했던 말, 저는 그 수강 합격 후기에서 그 글을 읽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합격했다, 날아갈 것 같다, 너무너무 즐겁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이 더러운 행정학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자, 그 글을 읽고 야, 수험생들이 이렇게 행정학을 어려워하나, 많은 걸 느꼈어요. 그 뒤부터 제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정말 행정학을 쉽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저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뼈저리게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행정학이 흔히 여러분들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방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미없다. 행정학 강의 딱 해보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극혐, 노잼, 이런 부류의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재밌는데, 뭐 꿀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재밌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인문사의 기초가 좀 있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전혀 평소에 뭐 책 한 권 1년 가봐야 책 한 권 안 읽고, 특히 TV에 무슨 기획 프로, 토론 프로 이런 거 싫어하고,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고, 신문 사설 안 보고, 그러니까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분들, 조금 정겹게 표현하면 무식하게 살아왔던 분들, 내가 무식하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학이 처음 딱 수업을 들었을 때, 시작했을 때 정말 노잼이고 극혐이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인문사의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이에요. 평소에 독서량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행정학을 이제 누가 어떻게 강의하고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약간 좀 상대적이에요. 자, 세 번째는 행정학은 휘발성이 강하다. 용어들이 좀 생소하고, 아마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뭐 어느 해전에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거는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지만, 행정학은 아마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처음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생소한 용어들이 나올 것이고 휘발성이 강합니다. 한번 듣고 책 덮으면 이제 기억이 안 나고, 휘발성이 좀 강한 그런 성격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생소하고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말 이거 아니라고, 이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진실은 뭐냐? 사실상 분량이 많지 않아요. 행정학이 왜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제 행정학은 국내 교과서가요, 교수들은 교과서가 엄청 많습니다. 한 5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권. 어떤 교수분들은 행정학은 요거다 이렇게 책을 쓰고, 어떤 교수분들은 내가 보는 행정학은 요거다 이렇게 또 책을 쓰고, 또 어떤 교수분들은 내가 보는 행정학은 요거다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남들이 다 하는 이런 거는 식상하니까 나는 빼겠다, 나 이런 거 다루지 않겠다, 요건 다 빼고 내가 생각하는 행정학은 요런 거다, 요런 거, 뭐 요렇게 책을 쓴 분도 계세요. 그래서 행정학의 그 합집합, 전체적인 외연을 보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다 합해져야 돼. 이게 다 행정학이에요. 이게 행정학이 그래요. 아무나 책을 쓰기 때문에, 흔히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행정학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루는 범위, 외연이 엄청 넓어요. 합집합은. 그런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거죠.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거나 하니까 방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알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또 이런 거 가끔 조금씩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지만 이런 건 조금씩 이제 암기만 하시면 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노른자의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이제 문제죠. 이 가운데는 이 부분을 암기주로 하면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문제가 나왔을 때만 푸는 거예요. 근데 요 노른자 이 부분을 암기주로 하지 않고 제대로 이의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 밖에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 할 거냐, 암기할 거냐, 이해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 이 암기, 나는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기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해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자기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암기 위주로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냐 이해 위주냐 이 공부가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 어떤 교재를 택해서 공부를 하느냐, 이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학이 공부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 모나리자 얼굴 보실래요? 정말 온화한 미소잖아요. 근데 이 부제가 83%만 행복해라. 83%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활짝 웃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찡그리는 모습도 아니잖아요. 이 얼굴에는, 이 미소에,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의 기쁨과 행복과 17%의 근심이 서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활짝 웃는 것도 아니고 뭐 찡그리는 것도 아니고 83%의 행복과 17%의 슬픔이 섞여져서 이렇게 황금 비율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 83%만 행복해라, 이 83%의 법칙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100%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를 모든 걸 안다는 거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83%만 아시면 돼요. 근데 실제 공부하는 건 83%도 안 돼요. 한 30-40%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83%까지 커버가 돼요. 그럼 문제는 주로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100%가 아니에요. 옛날에 필수 과목 시험 때요, 합격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강의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저희 선행정학을 들었습니다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83%더라고요. 저는 83%를 정말 좋아해요. 83%면 돼요. 100%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행정학의 인사행정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직위분리제, 계급제. 뭐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직위분리제와 계급제의 차이를 암기주로 공부한 사람은 이걸 전부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암기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해 위주로 하는 사람은 요 직위분리제하고 계급제가 대두된 배경, 그 다음에 개념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거 밖에서 문제가 나와도 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암기주로 하게 되면 요 부분만 암기하면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해주로 하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문제도 응용력이 길러져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행정학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나 모든 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는, 요 중에서 중요한 거 일부는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또 암기할 건 암기하고 하시면 돼요. 모든 거를 힘들게 다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행정학은 그렇게 하면 사실상 분량이 많지 않다. 재미없다? 아니에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버릴 건 버리고, 이 세상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5가지. 첫 번째, 잠자는 사자의 코털. 두 번째, 나무의 벌집. 세 번째, 아버지의 퇴직금. 네 번째, 동창회 갔다 온 아내. 동창회 갔다 온 아내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벌집입니다. 5번째, 시험에 안 나올 거. 시험에 안 나올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근데 보면 쓸데없이 이런 것만 막 파거나 가리키거나 뭐 보거나 이런 분들이, 독학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어디가 중요한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독학은 독약. 제가 볼 때 행정학 독학은 독약. 누구 강의를 듣던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약간 교통정리를 하시고 버릴 거는 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행정학을 이해 위주로 하면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암기는 이해도 못하면서 암기만 하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암기만 하는 그 공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아름다움이라 이제 이쁜 입술을 가지려면 남을 칭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 남을 막 험담하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 꼬리가 내려가잖아요. 에이. 네, 남을 칭찬하고 오 이쁘네 좋아 이렇게 하면 이 꼬리가 올라갑니다. 남을 칭찬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입술이 이뻐져요. 실제 그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눈매를 가지려면 남의 좋은 점만 봐라. 나쁜 거 보지 말고 단점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봐라. 이뻐집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려면 음식을 혼자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라. 오드리 헵번이 세계 미인인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움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의외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미인들한테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아마 청담동 가세요. 청담동 성형해라. 성형 미인은 우리 공부로 치면 암기입니다. 암기. 자연 미인은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형은 부작용이 있듯이 암기도 나중에는 꼭 부작용이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 분량이 작을 때는 대충 뭐 암기해서 하죠. 그러나 범위가 늘어나면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는 성형 미인이에요. 자, 여기서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문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하니까 자꾸 반복을 하고 해독수를 늘리고 커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행정학 듣고 이 강의 한 번 듣고 시험 볼 때까지 다 남아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서 그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는 안 되니까 해독수를 늘려야 돼요. 처음에 인문 듣고 심화 듣고 기출하고 뭐 다 얘기죠. 그래서 이 특히 우리 공단계 같은 데서는 수십 년간 그 검증된 커리가 있어요. 합격생들이 이런 커리를 밟고 합격했던 입증된 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를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이 커리에 대해서는 이따가 투트랙 커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생소하고 쓸모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인사행정, 재무행정, 조직론, 자치론, 전자정부 이런 거 공부를 하는데요. 실제 공직이 들어가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때도 행정학 많이 물어봐요. 면접 보고 저한테 연락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수업 때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이 면접 때 물어봤어요. 행정학이 면접에서 많이 관련되고, 공무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공무원이 행정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 근데 행정학을 모르고서 어떻게 공직생활을 해요? 행정학은 사실 일반 행정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전 직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세무행정, 뭐 행정, 전부 행정이잖아요. 교정행정 다.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직렬별로 세법이나 교정학이나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공직에 들어가시면 아주 쓸모 있어요. 여러분들 합격을 하셔서 실화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홍길동이 공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장이 하루 이제 불렀어요. 자, 홍길동. 우리 내일 델파이 해야 되는데 델파이 준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델파이를 몰랐어요. 행정학에 나오는 그 기법인데 미래 예측 기법이거든요. 몰랐어요. 델파이요 국장님, 저는 그 초코파이는 많이 먹어봤는데 델파이는 금시초문인데요. 국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델파이 너 몰라? 안 해봐? 행정학 공부 안 했어? 안 했는데요. 행정학 선택 안 했는데요. 야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공직생활을 한단 말이냐. 당장 오늘 저녁부터 퇴근하면 노량진 가라. 공단기 가서 거기 가면 행정학의 전설이 있다. 선행정학. 그거 들어라. 그래서 그 국장님의 그 지시로 저한테 행정학을 공부하러 온 합격생이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행정학은 쓸모없는 게 아니라 면접에도 공직에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흔히 방대하다, 재미없다, 휘발성이 강하다, 생소하고 쓸모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질없는 오해고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학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행정학은 또 어떤 특징의 과목이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행정학은 좀 시사성은 있어요. 자꾸 바뀌어요. 자꾸.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바뀐 게 없었어요. 저희가 편했어요. 근데 진보적인 정당이 들어오면은 너무 바뀌어요. 노무현 때도 엄청 바뀌었고, 지금 노무현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도 진보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이게, 그래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저희 행정학 강의하는 게 좀 힘들어요. 공부하는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자주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한 3년, 5년마다 한 번씩, 정도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1년에도 서너 번 바뀌어요. 그래서 행정학은 시사적이기 때문에 최신 강의나 최신 교재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0년판 기본서가 공단계에서 전면 개정판으로 출시가 됐는데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추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가급적 그 최신 거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해한다. 행정학이 약간 좀 방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면서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분들 턱걸이 100개를 거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해야 100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가 이건데 행정학 요거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만. 근데 이 중에서도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일부는 다 암기만 해도 되는 것이고, 제가 수업 때 늘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해를 시켜드려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학은 누구 강의를 됐던 간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안 그러면 혼자 이런 거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이름 같은 경우, 숫자 같은 경우도요,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 몰라도 되는 숫자가 있어요. 행정학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학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걸러내야 되거든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백지 상태에서 겸손하게 접근을 하자. 네, 행정학과 출신이다. 아니면 행정학 사촌인 경영학과 출신이다. 좀, 되겠지, 도움 되겠지, 대충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백지 상태에서 겸손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옛날에 필수 과목 때 보면, 자꾸 행정학에서 발목이 잡혀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요. 선생님, 저는 정말 행정학을 열심히 했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다른 학생들은 대충 그냥 해도 쉽게 점수가 나오고 해 나가는데 저한테는 왜 행정학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행정학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과목 같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저한테 행정학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정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제가 상담을 쭉 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요. 점수가 안 나오고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첫 번째 99%는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99%는 열심히 안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열심히는 했는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공부 방법. 그러니까 너무 암기주로 했다든지 응용 능력이 전혀 없다든지 정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을 이해를 못 했다든지 그런 경우. 전략이나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도 했고 방법도 좋았는데 그래도 좀 더디고 뭔가 좀 자기한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필수 과목 되면 하기 싫어도 이제 일반 행정 하려면 행정학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인문사의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요. 내가 아까 무식하게 말하면 좀 정겹게 말하면 무식하게 살았던 사람들. 인문사의 기초가 부족하니까 남들은 그냥 대충 쉽게 이해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그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치와 사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치와 사실. 자, 가치라는 거는 value라는 뜻입니다. value.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고 바람직한지 아닌지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판단. 이게 가치잖아요. 이거는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판단이. 사실은 뭐냐면 팩트입니다. 팩트.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 지금은 7월이다. 여름은 덥다. 김준규가 지금 OT 강의를 하고 있다.
그건 팩트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건 주관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이거는 가치의 문제고, 요거는 사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그런 영역이 있는데, 요게 이제 모든 사회과학에서 다 하는 말인데, 이런 개념을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심지어는요, 행정학이 1880년대에 성립이 됐다, 시작이 됐다. 19세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태까지 한 30년 강의하면서 그런 학생을 3명을 본 적이 있어요. 3번을. 1880년대 행정학이 성립됐어요로 하면 19세기 말입니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18세기 말 아닌가요? 1880년대면 18세기 말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3번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놀라죠. 당황스럽죠. 너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니? 모른대. 어떻게 해요? 제가, 야, 넌 안 되겠다. 그만해라. 이거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주죠. 자, 봐라. 1년부터 100년까지는 1세기지.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 자, 201년부터는 3세기. 이렇게 가면 1880년대는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학생 중에 3명 중에 2명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2명이. 행정학은 인문사회 기초가 있다 없다 이게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좀 속도나 뭐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합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기초가 없는 분들이 이제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그 커리대로 다 밟고 이렇게 해서 쉽게 합격을 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결국 합격이라는 최종 그 목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예,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나는 좀 몸체가 큰 보잉 747이나 뭐 에어버스 이런 거다. 한번 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딱 뜨면 안전하고 힘차게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보잉 747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해가 빠르고 기초가 있는 분들은 경비행기라고 생각해요. 경비행기. 그냥 이륙 기간이 거리도 짧아요. 팍 뜹니다. 처음에. 근데 높이 올라가지 못해요. 바람 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 기초가 없는 분들이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합격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몸체가 큰 비행기다. 좀 뜨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륙하는데 시간과 거리가 좀 필요해서 그렇지. 일단 뜨면 힘차고 안전하게 창공을 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도 사실 그렇고. 문제 경중과 등급을 가려서 공부한다. 저는 항상 저희 교재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만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나눠드립니다. A급이 한 비중이 100이라면 B급은 이제 한 95에서 한 천차만별인데 한 40까지. 그 다음에 C급은 한 40에서 중요도가 한 15까지? 10 정도? D급은 한 1부터 10까지. 네, 중요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A급과 D급은 중요도가 거의 한 10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주제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비중을 두고 하실 게 아니라 수업을 제가 할 때도 이런 거보다는 A급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할 거거든요. 이게 어떤 때는 A급, B급에서 거의 90%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90%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많이 했던 부분이라.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조금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A급, B급이 한 3분의 1 정도 전체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A급이 3분의 1. B급이 또 3분의 1. 그 다음에 C, D급이 3분의 1 정도. 요렇게. 제가 인문 때는 주로 A급하고 B급, 요런 거 위주로 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저희 수업 때는 A급, B급 위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 A급, B급이 행정학의 가장 그 큰 숲을, 나무, 큰 줄기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만 잘 처음에 갖춰지면은 나중에 이파리 나고 이파리 열매가 이런 건데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파리 나고 열매 나고다 합니다. 처음에 뿌리나 줄기만 잘 갖춰지면. 처음에 그거를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 강의가 행정학의 시작이고 처음에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커리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인문 때 좋은 강의를 듣고 전체 밑그림을 큰 그림을 숲을 잘 그리셔야 돼요.
최근 주변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한다. 저희 기출문제집도 이제 부교재로 사용을 할 건데요. 거기 보면 최근에 기출문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2,400제 정도 될 거예요. 어떤 학생이 2,400제라고 했더니 그걸 다 헤아려 봤나 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다 헤아려 봤는데요. 2,376문제던데요. 왜 사기치셨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물론 농담으로 학생도 했겠지만 2,400제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 9급, 여러분들이 9급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꼭 9급 문제만 보시면 안 되고요. 7급, 그 다음에 뭐 공기업, 그 다음에 공사, 뭐 군무원 시험, 승진 시험,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출처를 불문하고 최근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우리가 기출문제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최근 1년간 그 최신 문제,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거든요. 행정학은 좀 시사적이에요. 나는 9급을 준비하니까 9급 시험 기출문제만 20년치를 전부 뽑아가지고 달달달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나는 9급을 준비하지만 작년, 금년 주변에 7급이나 승진이나 뭐 공사, 군무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9급을 준비하니까 10년 전, 20년 전 요걸 전부 봐야 돼. 이게 아니라 7급이나 5급이나 승진이나 최근 거 요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법이 자꾸 바뀌고 제도가 바뀌게 돼. 행정학은 수명과 주기가 매우 짧아요. 짧기 때문에 오래된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오래된 건. 5년, 10년, 15년 별 의미가 없어요. 한 10년 지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집도 주로 최근 10년 거를 다루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면은 좀 지나간 것도 정말 중요한 거는 버리지 않고 이제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기출문제집 문제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기출문제집보다도 해설도 자세하고 기출문제를 기출문제가 고득점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해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를 했다고 그것만 했다 그래가지고 고득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는 또 이런 문제도 나올 거다. 이것까지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해서 응용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득점이 되지. 기출문제 정답 위주로만 달달달 암기하는 거는 한 80점 이상은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고득점을 위한 필요 조건인 것만은 맞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이론이나 팩트, 사실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각색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필요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각색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소설 쓰지 마시고 팩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수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단순 암기나 기출 위주만 가지고는 고득점이 좀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필수가 되면 더 한 문제 싸움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그래서 추천 커리를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데, 이제 저희 커리가 금년도부터 투 트랙 커리라는 게 생겼어요. 투 트랙. 제대로 이론부터 해서 정동 커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단축 커리인데, 기출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문제들이 풀릴 정도까지만 이론 정리를 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단축 커리가 있는데, 투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 커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행정학은 결국은 이 노른자인데요. 이 노른자이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암기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밖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해주로 하시면 이 밖에 있는 문제까지도 풀 수가 있어요. 이해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정학 커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A 커리는 이론 입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통 커리가 그래요. 한 수십 년간 해왔던 커리. 그러니까 큰 숲을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론 입문부터 시작해서 이론 심화. 이론을 조금 더 CD 끝까지 넓혀서 이제 공부를 하는 두 번째 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기출 문제를 섭렵을 하는 거예요. 기출 심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론과 기출을 하다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컴팩트하게 딱 압축을 해서 짜는 그런 커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압축이에요. 4단계. 압축. 여기서 단원별 문제풀이도 하고 그다음에 OX 지문 학습도 합니다. 결국 시험이라는 건 시험장에서 사지선다형으로 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의 진위를 가려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던져졌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그거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는 그 OX 지문 요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실전하고 동일한 동형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걸 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년 보면 학생들이 항상 올해도 선생님이 그 동형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지문들이 다 나왔어요. 쉽게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낯익은 지문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동형 문풀을 공부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론을 뻔히 알아도 막상 실전에 가면 당황하고 문제를 틀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커리를 밟으시는 게 가장 정통 커리입니다. 커리 B는 뭐냐? 정통 커리 좋다는 거 다 알아요. 복식호흡 하는 거 좋다는 거 다 알아요. 배꼽 밑에 단전에 먼저 쭉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횡격막을 닫고, 복잡해요. 복식호흡 몸에 좋고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거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복잡해, 힘들어. 그러면 좀 더 쉽게 간편하게 좀 행정학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커리가 없겠냐. 그래서 최근에 이게 개발된 신규 커리예요. 이 커리로 합격하신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심지어는 이 커리로 2달간 행정학을 2달간 공부해서 만점 맞고 경기도 구급시험에 합격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이 작년에 있어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기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출. 복잡하게 이론부터 체계적으로, 이건 체계적인 이해나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일단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나오네. 이런 문제를 풀려니까 이런 정도 이론 알아야 되겠네. 그런 정도만 하는 거예요. 기출. 그 다음에 인문 때는 A급, B급 위주로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하고, 이론도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심화는 C, D급까지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이론도 거기 관련된 이론을 설명을 기출 때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형 문풀로 가는 거예요. 이게 3단계 단축 커리. 조금 더 자세히. 커리 A는 이론부터 시작하는 5단계 정통 커리. 체계적인 이해나 응용을 바탕으로, 이거는 만점이 목표입니다. 이 커리를 밟고 공부한 합격생들은 거의 만점 아니면 95점이에요. 아니면은 뭐 간혹 85점, 간혹 9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9까지 9급 시험 합격한 학생들 상대로 이제 부처 상담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합격한 합격생들의 행정학 평균 점수가 90.5예요. 선행정학으로 공부했던 합격생들의 행정학 평균 점수가 90.5예요. 90.5. 그러니까 이 말은 만점 맞거나 95점 맞거나 간혹 가다 90점, 85점 맞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득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그런 커리인데, 교재는 물론 기본서로 이제 하고 부교재, 기출집으로 부교재로 쓰는 거예요. 아까 5단계. 반면에 커리 B는 기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릴 정도까지만 이론을 정리하는 쉽고 효율적인 커리인데, 주교재가 이제 바뀌어요. 아, 이게 바뀌었다. 주교재가 기본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바뀌었네. 기출집이 주교재가 되고 부교재가 기본서가 돼요. 바뀌었어요.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출 입문을 듣고, 요번 다음 주에 이걸 개강을 합니다. 7월 10일 날 수요일 날. 요거는 수목 주 2회로 하는 거고, 요거는 A는 금토 주 2회로 하는 거고, 2달 완성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기본서로 시작하는 거고, 요거는 기출로 시작을 하는 커리예요. 아무래도 이 커리는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체계적인 이해를 그런 거는 좀 아니죠. 이 커리를 들으면서 하시다가 나는 좀 이론 정리가 좀 필요한데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 하시면 수시로 이론 심화를 듣거나 입문을 들으시면 돼요. 서로 수시로 호환이나 교류가 가능하니까 뭘로 시작하시든 상관없어요. 자기 성향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A를 탈까, 커리 B를 탈까. 지금 커리 B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도 옛날에 행정고시 할 때 1차 시험 5과목 객관식이었는데 기본서 안 봤어요. 기본서 안 보고 그냥 기출집만 봤어요. 5과목.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물론 1차는 한 85점? 5점? 평균. 그 정도 맞으면 합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 행정이라는 게 꼭 이론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냐, 힘들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파일럿 강좌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쉽게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가보자. 저도 뭐 이론 커리라 그래서 대충 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열심히 할 거거든요. A 커리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1단계가 이론 입문인데 기본서가 요거예요. 기본서. 선행정학회로. 공단계에서 전면 개정판으로 요번에
출시가 되는데 가독성도 엄청 좋고 역시 문단기가 책을 잘 만들어요. 가독성이 좋고 아주 디자인도 세련됐고 보기가 참 좋아요. 눈에 쏙쏙 들어와요. 이 책을 지금 시중에서 구입을 하시면 아마 미니북을 증정을 할 거려. 미니북, 요게 이제 쾌도남마 선행정학이라는 미니북인데, 요거는 강의 때 쓰는 공식 교재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초심자 처음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행정학을 5, 6개월 이상 공부를 해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해가 안 되고, 얽히고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게 한 3, 40군데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마치 우리가 볼링에서 처음에 1번 핀을 맞추지 않으면은 절대 스트라이크 안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만 거기만 딱 맞춰주면 모든 게 쫙 풀리는 그런 지점들을 이제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좀 되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굉장히 요긴한 좋은 책인데요. 아마 예스14에서 이거를 구입을 하시면은 미니북으로 아마 지금 이벤트로 증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파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책이에요. 1단계가 2단계는 선행정, 저희 교재 선행정학이라는 선이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끔 묻거든요. 이 선자가 이 다음 앞서간다는 선도 되고 착한 행정학 이런 뜻도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을 선자예요. 뭘 이어주냐?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행정학이에요.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행정학. 요 바탕에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바탕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합격생과 수험생 간의 만남의 자리예요. 저는 모든 강좌를 할 때 실강생들한테 전부 그 2달에 한 번씩 모든 강좌에 2달에 한 번씩 제가 그거를 합니다. 그 선사모 합격생 축하 간담회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합격생들을 불러서 축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불러서 합격생하고 만나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연이 닿으면 서로 뭐 핸드폰 번호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게 멘토링이라고 그런 것처럼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도움을 받는 학생이면 그리고 합격을 하면 그 학생은 또 다시 합격생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야 돼. 수험생들이 또 나오고 계속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그래서 선자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27차 장면인데 교대역 근처에서 해내 좀 오래된 재작년 거 같네요. 2018년 거. 이런 자리가 요번에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강하는 기출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반에도 있으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2단계는 심합니다. 교재는 같은데 CDQ까지 이제 더 추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가는. 3단계가 기출입니다. 이거는 기출지 교재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2,400字정도 기출 문제. 근데 지금 이제 기출로 시작하는 입문반은 아예 이게 기본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4단계는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이론을 연결시켜서 이게 압축을 해주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하다 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알긴 알 것 같은데 뭔가 딱 머리에 정리가 안 되고 좀 떠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딱 압축을 해주는 걸러주는 합격생들이 영순위로 추천하는 강의가 이 압축 강의예요. 합격생들이 정말 좋았다. 그때 정말 행정학이 자신감이 붙고 뭐가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다. 실은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만 가지고 그런 느낌상 그런 거지. 실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없다면 이 압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5단계가 동요 문풀인데요. 동요 문풀은 이제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올패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직 7급 시험. 그다음에 올패스 2 같은 경우가 이게 국가직 9급 시험. 나중에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올패스 3 같은 게 지방직 9급. 올패스 4는 군무원 시험. 올패스 5는 이제 국가직 7급 시험. 이게 군무원하고 9급하고 그것도 국가직하고 지방직 7급 이런 거는 난이도나 문제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뭐 풀어봐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 딱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체 모든 시험을 다 이렇게 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문제마다, 시험 종류마다 그 DNA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리해서 이게 모의고사 한 20회분이나 뭐 15회분, 20회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 시험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A 커리를 따라서 5단계 커리를 밟으면
저는 100점이 나온다고. 100점. 그런데 커리 B는 1단계를 입문을 하는 거예요. 2단계를 기출 심화를 하는 거예요. 기출 입문, 기출을 하고, 기출 심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3단계가 동형 문풀입니다. 근데 100점이 보장되는 커리는 아니에요. 100점. 다만 여기서 내가 이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이때 이론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들으시고 심화를 한번 들으시고 오시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이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뭔지 복잡하고 아주 체계적인 이해를 강요하고 뭐 이런 건 좀 싫다. 그런 분들은 커리 B를 타시면 되고, 나는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도 안 되고 전혀 문제도 안 풀리고 그런 스타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드신다면 A를 타시면 되고, A를. 좀 더 완벽한 그런 공부가 이제 A가 될 것이고, B는 나는 영어도 아직 부족하고 베이스가 전혀 없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 돼. 행정학은 아직은 선택이고 하니까 행정학까지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힘들 것 같다. 좀 짧게 한 서너 달, 네댓 달 해서 뭐 좀 대충 한 90점 맞아보면 어떨까. 그런 분이라면 B를 타시는 게 좋아요. B. 영어 베이스가 없고 영어, 국어, 국사 같은 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행정학은 뭐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필수가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뭐 좀 간편하게 쉽게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B를 타시면 돼요. 그러나 90점은 충분히 보장. 이건 만점이 보장되는 커리예요. 그래서 2020년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캘린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죠. 7월 초. 여러분들은 지금 주 2회 입문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고, 아니면 주 2회 기출 입문을 들은로 시작한 분도 계시겠죠. 그분들한테는 그게 스테이션 1이 되겠죠. 1단계가. 그리고 9, 10월에는 주 3회 하는 심화가 있어요. 1월 심화가. 기출로 시작하신 분들도 나는 뭔가 이제 문제를 좀 봤으니까 이론으로 좀 보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실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그러고 나면 11월, 12월에 이제 문풀이 있어요. 기출 심화가 있어요. 기출 심화. 이제 이거 들으신 분들이나, 이 커리를 타신 분들이나, 이 커리를 타신 분들이나, 이건 이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초에 가면 이제 압축도 있고, 압축. 그 다음에 4월달 국가시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제 3월달에 1개월짜리 동형 문풀, 모의고사반이 있고, 또 지방직 대비해서는 6월달에 동형 문풀이 또 있고, 국가 7급에 대비해서는 이때 또 이제 동형 문풀이 있겠죠. 7월달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 자기가 필요한 커리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저에 대한 소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는 그 요령인데요. 복습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3시간 반 강의를 들으셨으면 복습은 집에 가서 3시간이 넘어가면 안 돼요. 3시간이 넘어간다는 거는 이런 거 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업 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만 복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수업 내용에는 푹 빠지셔도 되는데, 수업 내용에는 푹 빠지시되 수업 시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하루 빠지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건 재미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럼 도중에 이제 하차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이제 열심히 물론 하고 좋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지만, 좋은 강의를 만드는 거는 저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수강생들이 좋은 강의를 만드는 거지, 좋은 강사가 강의를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죽어라고 이게 A급이다, B급이다, 막 열강을 하는데, 그냥 뒷짐 탁 지고 인상 팍 쓰면서, 그래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 잘하나. 인상 팍 쓰면서, 뭐 웃기는 얘기해도 웃어주지도 않고, 마치 어디 다른 학원에서 영탐하러 온 학생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수업 때 제가 썰렁한 아재 개그 같은 거 가끔 하는데요. 꽤 자주 합니다. 수업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데, 자꾸 웃어주시고, 썰렁한 개그지만 웃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참 좋아요. 이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얼굴 안 펴지면 죽어요. 인상 펴져, 인상이 인생입니다. 낙하산 안 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때 인상을 다 펴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수업에 좀 몰입을 하셔서 들으시는 게 좋은.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그 몰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컨디션이 좀 좋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졸리거나 하면 뒤에 가서 뭐 서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껌 같은 거 씹으셔도 돼요. 드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저희 강의가 오후 강의인데, 김준규 오후 강의가 아니라 김준규 오찬 강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찬 강연. 먹으면서 듣는 강연이다. 다 드셔도 되는데, 드시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컵라면. 컵라면은 안 돼요. 왜냐? 이유가 제가 먹고 싶기 때문에. 컵라면은 안 돼요. 다른 거 다 드시면서 수업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컨디션이 좋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가지.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자장가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명강의가 되고, 어떤 학생이 아침에 학원으로 오면 지하철을 탔어요. 옆 사람이 발을 밟았어요. 근데 저녁에 애인 만날 계획도 있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였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No problem.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애인 만나가지고 야 우리 그만 만나. 결별 선언을 당했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발을 밟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 전날은 괜찮았는데 화를 내면서 싸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그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본인의 모든 거는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좋은 강의를 해도 정말 명강의로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전 똑같은 강의를 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명강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장가가 되고 그렇게 본인의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언젠가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수험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점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콕콕 찍어주시는 거 좋은 점. 가장 나쁜 점은 뭔가요? 고쳐야 될 나쁜 점은 뭔가요? 너무나 많은 곳을. 좋은 점은 콕콕 찍어주시는 거예요. 나쁜 점은 너무나 많은 곳을. 행정하기 방대하다 보니까 좀 제가 찍어드리긴 해도 그게 좀 분량이 조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선생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목소리 부드럽고 점잖잖아요.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네, 나쁜 점은 거기도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똑같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강의를 만들도록 하시고, 저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행정학이 언뜻 듣기에는 참 방대하고 쓸모없고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선택도 꺼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행정학으로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여기 보면 저희 미니북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미니북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여기서 다 나온다 여다나라는 그 미니북인데 시험에 한 2달, 1달 남겨놓고 기본서를 볼 시간은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행정학을 뭐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여다나예요. 여기서 다 나온다. 이 책은 파는 교재가 아니라 이것도 다 이제 이벤트로 무료로 다 이게 증정하는 미니북인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자주 있고 하니까요. 이걸 받으실 기회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합격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합격생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학이란 무슨 과목인가? 우리 합격생들이 느끼는 과목. 시작하기 전에는 가장 막막했던 과목. 그러나 막상 공부해보면 가장 재미있는 과목. 시험장에 가서는 가장 고득점 효자 과목. 이게 행정학이에요. 근데 모든 다른 선생님 강의 들으면 이런 느낌이 안 들겠죠. 선행정학을 들으셨을 때 이 느낌이 나는. 시작하기 전에는 가장 막막했던 과목. 막상 공부해보면 가장 재미있는 과목. 시험장에 가서는 가장 고득점 효자 과목. 자, 여러분들이 이 커리를 B를 타시든 A를 타시든 A는 100점, B는 최소 90점.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제가 뭐 강의를 지금 1년,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는데 행정학의 전설인데 저는 입증된 사람인데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정학은 고득점 합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고득점을 해야지 합격도 되는 것이고 부처 선택할 때도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합격을 해서 커트라인으로 간당간당 합격하잖아요. 그럼 좋은 부처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처를 못 가요. 해수분 한 문제를 더 맞췄더라면 문체부나 기재부 갔을 텐데 한 문제를 못 맞히는 바람에 해수부를 가는 해수부 목포 앞바다 넘실거리는 파도 하얀 돛담배 깜빡이는 등대 좋지요. 좋아요.
하루 이틀은 좋지.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무처를 가시려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히셔야 되고, 커트라인 부분에 수백 명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문제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7, 80점 맞고 합격해야지,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합격하신 분들의 행정학 평균 점수도 90.5였어요. 행정학 7, 80점으로는 합격 못해요. 선택 과목이라고 너무 홀대하시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행정학을 하시면은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